안녕하세요. 구이동 빌라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주택등록임대사업자 자진신고와 그에 딸린 소득세 신고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자진신고를 해서 1000만원 과태료를 면제받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등록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신고기간은 2020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매요. 요 기간 안에 해당되시는 분이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까지 부과가 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이 불경기에 1천만원까지 부과받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꾹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주택등록임대사업자 자진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 시에는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신고 기간으로서는 2020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를 합니다. 신고 대상자로서는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신고 항목으로서는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 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으로서는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건부터 해당이 되며 신고 의무가 도입되기 전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계약 경우에는 2019년 2월 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2019년 10월 24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 서류로서는 자진신고서, 주택임대등록당 작성, 렌트홈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된 양식을 참조하시고요.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민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시, 표준임대차 계약서로서는 민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이고요. 다만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일반 계약서나 전월세 확정 일자부로도 신고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신고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상,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온라인상으로 접속을 하려면은 첫 번째로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뭐 많이 갖고들 계시죠. 맨 처음에 은행에서 방문해서 발급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 하려면 인터넷에 공인인증서를 갖다 심어야 되겠죠. 자, 그거 잘못하면은 해당 은행에 전화해 갖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든가, 안 그러면 이게 번거롭다 하면은 오프라인상 해당 물건의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을 시군구청 주택가를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주택가에서 방문할 시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건을 가서 본인 신분증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과태료 면제에 대해서는 요거 자진신고의 최대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 미신고나 그 다음에 표준 임대차 계약 양식 미사용했을 때는 이제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 면제를 해줍니다. 그 면제 금액이 만만찮아요. 자, 첫 번째로는 임대차 계약 미신고는 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면은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또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또한 신고를 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가태료 면제 대상 외에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사항, 이 자진 신고 기간에 접수를 하더라도 요거는 정상적으로 가태료가 부과됩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임대 의무 기간. 자, 요 임대 의무 기간이라는 것은 단기 민간 임대 주택자 단기는 4년짜리가 있고요. 장기는 8년짜리가 있습니다. 요 의무 기간을 위반했을 때는 요 혜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다음 임대료를 이제 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냈을 때는 각종 지방세나 국세 혜택이 있어요. 지등록세, 양도세 이런 혜택이 있는데 이 임대료 증액이 연 5%입니다. 5% 미만만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5% 이상을 올렸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 세제 혜택에 대해서 각종 이제 지등록세 뭐 4년짜리는 50%, 8년짜리는 그냥 100%, 그 면적이 좁은 거 4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그 다음에 60m 이하 85제곱미터 이런 각종 그 면적에 따라 세제 그 혜택이 이제 좀 틀립니다. 그 준 혜택을 전부 다 환수하고 다 환수를 받아요. 환수를 지금 하니까 요 앞으로도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고 각종 혜택을 받은 분은 연 5%와 주택 의무기간 4년, 8년은 꼭 지켜주셔야 요 끝까지 혜택을 볼 수 있고, 중간에 위반했을 경우는 다 환수를 시키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 이제 신고에 관한 문의는 렌트홈 콜센터 온라인 요 신고가 전화로 요렇게 요 번호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방문 접수 시에는 물건 소재지 시군 구청 주택가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금년부터 2019년 분이 금년 이제 2020년 5월 달에 이제 주택임대소득세도 신고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시작하더라도 그 과세 대상이 되고, 신고를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있고 과세 대상이 아닌 것도 있고 과세 미달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과세 대상과 비과세, 그 다음에 주택소득 과세 대상과 비과세 등은 요 이제 일단 할 때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그 구분은 1주택, 그 다음에 2주택, 3주택으로 구분하고요. 자, 1주택일 때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국외주택 월세 수입, 요거는 과세를 하고요. 1주택이라도, 그 다음에 기준 시가가 9억을 초과한 주택 월세 수입은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1주택은 기준 시가가 9억 이하의 주택일 때는 월세 수입이 있더라도 9억 이하일 때, 기준 시가가 9억 이하일 때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9억 이하이면은, 전세 같은 경우는 9억 이하이 아니라 10억이 되더라도 전세에 대해서는 1주택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또 여기 하나에서 덧붙이는 거는 상가주택일 경우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3층까지는 건생 업무용 시설이고 4층, 5층이 이제 5층에 주인이 살고 4층에 세를 놓는다. 월세를 놓는다. 이분들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2주택일 때는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되고요. 또 전세도 2주택일 때는 전세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택 이상일 때는 모든 월세는 과세 대상이고, 요 비소행 주택이 3채 이상 보유를 하고 해당 보증금에서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소형 주택이라는 것은 아셔야 되죠.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며 기준 시가가 2억 이하일 경우에는 요거를 소형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법에서요. 그래서 요 소형주택을 기준으로 해갖고, 자, 비과세 되는 게 3주택이 이상 되더라도 요 소형주택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요.
또 비소행주택 세 채 미만을 보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요도 과세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비소행주택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가세 미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3주택자더라도 안 그러면은 뭐 2주택, 3주택 이하 이런 분들라도 보유주택 수 등의 임대소득과 가세 대상에 해당을 하더라도 납부세액이 임대소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 금액을 차감하면은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미달되는 경우도 납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혜택 볼 거는 보시고 이렇게 소득세 신고요를 잘 알아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오늘 또 제가 이제 성동세무서 가나리 제 성동세무서에서 가니까 사람들이 무지 많더만요. 이것저것 소득세 신고에다가 다른 것도 신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진장 복잡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세 방법으로서는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가세와 분리가세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리가세가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무조건 종합가세니까 이거는 세무사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주택임대사업자 자진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부수적으로 소득세 신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자진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